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서예 유성룡이 쓴 하룻밤에 읽는 징비록을 읽었습니다. 우선 유성룡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유성룡의 자는 이현, 호는 서예, 본가는 풍산.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6살 때 이미 대학을 배웠고요. 21살 때 퇴계 선생 문화에서 학문을 땄습니다. 퇴계는 유성룡을 가리켜서요, 하늘이 낸 사람이라고 크게 칭찬했다고 합니다. 임진왜란 당시에는요, 좌의정 겸 병조 판서로 있었고요. 외병의 동정을 살피기 위해 통신사가 일본에 왕래할 무렵부터 방비에 만전을 기하려고요. 이순신 등 유능한 인재를 일선 지휘관으로 기용을 했고요. 성곽과 호등, 방어시설을 개축했으며 승자총통, 조총 등 신구 화약 병기의 제조 및 조련, 또 전면전에 대비한 방어체제의 강화책으로 진관체제의 복구 등을 민심의 동요나 민중들의 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고 추진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당시 정계의 전반적 해이로 인해서 중앙에서 파견된 이일이나 신입, 휘하의 주력 부대마저 조령과 충주에서 패하게 되는데요. 이에 도성마저 위태롭게 되니까 선조를 비롯한 정부는요, 북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국왕 일행이 개성에 도착했을 때 서해는 영의정에 임명되었지만요. 국군이 파탄에 이른 데 대한 책임을 지고 곧 파면을 당합니다. 또 잠시 후에 부원군으로 다시 등용이 되어서 주로 안주에 주재하면서 명나라 장수의 접대와 군량 보급에 진력하게 되는데요. 이듬해인 선조 26년 이후부터는요. 임진왜란이 끝날 때까지 군사와 정치를 한몸에 지고 충직하고 민첩한 정치적 수완을 발휘하여 전쟁을 승리로 종결시킵니다. 국권을 수호했던 위대한 정치가 군략가, 학자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언제나 민생 안정과 안녕을 정치의 기본 바탕으로 유지하였고요. 그 바탕 위에 방위력 강화를 도모했다고 합니다. 훈련 도감을 설치했고요. 지방에서는 거주지 단위의 방어를 목적으로 한 자발적인 소거 군제도 실시했고요. 전쟁이 끝날 무렵인 선조 31년에 정적인 북인들의 공격을 받고 관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고향인 풍산 하해로 돌아간 후에는요. 벼슬길에 나오지 않고요. 조용히 지내다가 1607년 5월 6일 날 66세로 돌아가실 때까지 전원에서 조용히 지내면서 돌아가신 스승 퇴계의 유고를 정리하고요. 징비록, 서예집, 신종록, 영모록, 관화록, 우남잡기 책을 저술하게 됩니다. 다음은 징비록에 대해서 또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징비록은요. 1592년부터 1598년까지 7년간의 외란으로 인한 국난 극복 사실을 회고하여 지난 일을 징계하면서 뒷일을 삼가한다는 뜻에서 저술한 책입니다. 징비록은요, 상하 2권과 노후 잡기로 구성된 2권과 또 이것을 포함한 16권의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권은 초본 징비록을 바탕으로 정리해서 간행한 거고요. 2권에는 외란이 일어난 원인과 전쟁의 실황을 역사적 사실별로 이렇게 핵심만 짚어서 짧고 간결하게 표현해서 저술한 기록물입니다. 노후 잡기는요, 당시의 여러 일을 논평한 것이고요. 징비록의 사료는요, 저자가 몸소 체험한 당시의 풍부한 사료를 각 방면으로 모아서 편찬, 저술한 책이라고 합니다. 원문은 4만 자 정도 되고요. 기록된 인명만도 31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징비록의 가치는 역사적으로 우리 결의가 외적의 침해를 물리친 국난 극복의 생생한 사실일 뿐 아니라요. 당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문물 제도를 연구할 수 있는 귀중한 문헌이기도 하고요. 전쟁 문학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책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잠깐 들여다보면요. 징비록 1권에는요, 총 41편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2권에는요, 42편부터 62편까지의 글이 실려 있고요. 다음에는 노후 잡기라고 해서 임진왜란 당시의 이런저런 뒷이야기들이 63편에서부터 72편까지 자신의 생각을 담은 논평식으로 이렇게 실려 있는데요. 저는 이
노크 잡기가 더 재미있게 읽혀졌습니다. 전란의 조짐으로 선조 11년 가을에는요, 혜성이 나타나고 누워있던 바위돌이 막 저절로 일어섰고 또 뭐 쓰러져 있던 버드나무가 다시 일어섰고 대동강물이 붉게 변한 적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괴이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그게 다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그런 징조였다고 합니다. 또 지형 활용을 이렇게 했으면 승리했을 텐데 뭐 진주성 포로 축조가 중단된 뭐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들어가 있고요. 성곽을 굳게 지키는 묘법 등 임진왜란을 통해서 배우고 뒷날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 꼼꼼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징비록 1, 2에 대한 뭐 에필로그 같이 저는 느껴졌거든요. 이렇게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통탄의 마음이 느껴졌고요. 글을 쓰면서도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고 아팠을까 하는 그 감정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1편에서 26편까지 읽다 보면요. 정말 자신도 모르게 그냥 막 한숨이 나오면서 읽게 돼요. 그냥 아무런 위기의식도 없다가 전쟁을 만나서 허둥지둥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기적이고 감사한 일이라는 마음에 그냥 막 뭉클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28편에서부터 명나라 구원병 5천 명이 달려오고요. 달려왔는데 구원병이 평양성 공격에 또 실패를 하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구원병이 달려온 것만 해도 이 유성룡한테는 너무나 이제 감사하고 하늘이 우리나라를 구하려고 도왔구나 하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바로 그냥 느껴져요. 그랬는데 그렇게 희망이 없다가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으로 왜적을 격파를 하죠. 막 이때부터는 제가 읽는데 조금 신이 났습니다. 이기니까 맨날 지다가 쫓기고 막 이 30편의 이순신이 거북선으로 왜적을 격파 이 부분에서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한 번의 승리가 결국 적의 한쪽 팔을 끊어버린 셈이었다. 그래서 소소행장은 평양성을 빼앗고도 군세가 고립되어 감히 더 전진하지 못했던 것이다. 전라도와 충청도를 확보할 수 있었고 황해도와 평안도 연안 일대도 보존할 수 있었다. 그 덕분에 군량 조달이 순조로워졌고 명령을 전달할 수 있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그리고 요동의 금주, 복주, 해주, 계주와 천진 등지도 전란에 휘말리지 않게 되었고 명나라 원병이 육로로 올 수 있었던 것도 그래서 왜적을 물리치게 된 것도 다 이순신이 이 싸움에서 승리한 덕분이었다. 어찌 하늘이 도우심이 아니겠는가 하면서 막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얼마나 감사했을지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유성룡이 이순신을 발굴을 한 거잖아. 이 인재를 알아보고 만약에 그러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막 읽으면서 상상을 하며 막 아찔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 자신도. 그러니 이순신을 발굴한 유성룡의 마음은 어땠을까 싶었습니다. 징비록 2권에서는 이제 드디어 평양성을 수복을 하고요. 또 임금 50편에서는 임금님이 서울로 돌아오고 그런데 다시 또 이순신이 모함을 받고 하옥을 하지요. 그러다가 원균의 대패로 한산도 수군이 전멸을 하게 되니까 다시 또 이순신 장군을 수군 통제사로 삼지요. 참, 왜 모함을 할까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그죠? 나라가 어려운데. 막 읽으면서도 답답해요. 61편에서 이순신의 인품에 대해서 유성룡이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순신은 재주는 있었으나 운이 없어서 100가지 능력 중에서 한 가지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죽었다. 애석하다. 이런 글이 있거든요. 이순신의 재주를 알아보고 또 나라의 명운이 다했을 때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이 100가지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 한 가지도 발휘하지 못하고 죽었다고 하니 그 능력을 알아본 유성룡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통탄했겠죠,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느껴졌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임진왜란에 관련해서 드라마나 영화를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책으로 읽은 건 저도 사실 처음입니다.
글로 쓴 임진왜란 회고록을 기록물을 읽으니까요. 더 처절하고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시대나 그 시대를 대표하는 영웅들이 있잖아요. 오늘이 존재하는 것은 이런 영웅들이 있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감사한 마음도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이 되시면 이 징비록의 가치를 알아보기 위해서 또 이순신 장군과 유성룡에 대해서 좀 더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는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